자, 오늘은 착한 PD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미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만났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만나지 않았다면 혹은 지금 만나고 있더라도 다시 언젠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인간 관계이고 사랑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인 접근은 상당히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미래의 나의 짝꿍을 찾는데 어떤 기준점을 들이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격입니다. 성격. 마음이죠. 자, 1번. 성격이라고 쓰는 거죠.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자, 성격이 어떤지를 판단한다는 거는 지금 다 간단한 제시들을 해드립니다. 성격은 이 사람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볼 수 있어요. 이 부정적이 가지는 의미는 화를 많이 내느냐, 짜증을 많이 내느냐, 이것도 다 부정적인 거예요. 많이 웃는다, 많이 칭찬한다, 많이 감사해한다, 작은 거에도 고마워한다,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거죠. 자, 성격. 긍정적인 성격이냐, 부정적인 성격이냐. 큰 체크 포인트가 되고요. 자, 또 하나의 체크할 사항은 외모입니다. 자, 이 사람의 외모에 점수를 매긴다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외모라고 하면 눈, 코, 입, 얼굴의 이쁨, 잘생김도 외모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신체적인 밸런스도 외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통합하는 거예요. 즉, 내가 외모에 대해서 뭐 10점에서 1점까지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6점 이상이면 괜찮아. 나는 4점 이상이면 괜찮아. 그러면 1점은 뭐고 2점은 뭐고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의 느낌이에요. 나는 이 정도 외모면은 10점은 아니지만 5점 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로 괜찮은 것 같아. 생각하는 거죠. 자, 성격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외모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능력입니다. 능력. 자, 능력이라는 거는 또 되게 복잡해요. 과거의 능력, 지금의 능력, 미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역시 1점에서 10점이라는 점수판을 들이대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과거에는 그냥 뭐 아직 멋진 직업이라든지 멋진 능력이나 결과물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웠어. 하지만 지금 하는 모습들 보고 나중에는 내가 조금만 도와주거나 내가 조금만 힘이 돼주면 큰 어떤 비전이 있어 보여. 이렇게 볼 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아니면 이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보다는 뭔가 살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사람에게는 아들, 딸, 자녀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뛰어나. 교육에 있어서 모범이 돼. 그러다 보면은 돈은 뭐 벌겠지. 뭐 이런 식의 미래에 대한 가치까지도 생각해서 능력에 대한 점수를 매겨야 됩니다. 자, 현실적으로 벌써 3개가 나왔어요. 성격, 외모, 능력. 그 다음에 환경. 환경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 환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격이 형성이 되기도 해요. 즉, 긍정적인 성격이라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타까운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에 어떤 반대급부로 긍정적인 성격이 형성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집안의 내력, 집안의 뭐 건강 상태부터 재정적인 상태, 집안의 뭐 가족 관계 화목함의 정도, 가족 형제들 간의 우애 정도, 이런 것들까지도 다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 환경을 가지고도 역시 점수를 만들어 보는 거죠. 1점에서 10점까지. 자, 이 정도가 됩니다. 또 하나, 건강.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모두의 바람이죠. 하지만 모두가 건강하진 않아요. 1에서 10점이 있다면 7점 정도의 건강함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픈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아프지 않지만 아플 수 있다라는 예측도 할 수 있어요. 자, 너무나 현실적이죠? 저도 상당히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슴이 아프고 무겁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사람과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은 이 바람은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고 상대를 찾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슴 아픈 이별을 한다거나 뭐 5년간 연애를 했는데 헤어진다라면 그 5년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좋은 추억은 1, 2년도 충분해요. 5개월도 충분해요. 근데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 사랑했던 추억들이 송두리째 없어진다라는 거는 정말 가슴 아프기 때문에 미리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자라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만나지 말자가 아닙니다.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강한 10점, 9점, 10점짜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3점, 4점짜리가 나오는 항목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9점, 10점을 받는 그 포인트 때문에, 그 항목 때문에 부족한 항목들을 감수하고 참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더욱더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유지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높은 점수의 항목들이라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으니까 능력이 조금 약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과 함께 내 인생을 갈 수 있어. 그래, 이 사람은 능력은 너무 좋은데 성격이 좀 아쉬워. 나는 이 성격 때문에 이 사람과 시작할 수가 없어.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택할 때 인생을 걸고 50년, 100년, 80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고 만나야지 행복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만 보지 마시고요.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좀 두루두루 살펴보셔서 좋은 연애를 하시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성격, 외모, 능력, 환경, 건강, 이 정도, 물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쯤은 한번 연습장에다가 써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상대방에 대해서, 내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접근도 가끔은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제 이야기가 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물론 비방적인 댓글들도 환영합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러냐, 이런 댓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쫓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가이드예요. 참고하자는 용입니다. 참고용이에요. 이게 맞다,
아닙니다. 참고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신은 좋은 배우자를 만났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 역시도 여러 가지의 기준점을 두고 제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요. 또 행복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행복하게 살기 위한 어떤 작은 현실적 자기 질문 체크리스트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가 생각난다면 또 한번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